그럼 너나 처먹던가. 어디 시장통 음식을 가져와 상에 올려? 격 떨어지게. 시어머니 오정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잡채가, 나물이, 전복조림이 그대로 며느리 도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경수, 그렇게 맛있으면 혼자 먹어요. 아, 냄새나. 음식 쓰레기 좀 어떻게 치워봐. 시누이와 시동생은 비웃었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죠.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셔가지고. 임신 8개월, 불룩한 배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은 도연의 머리에서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연의 어린 시절은 늘 반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엄마 이미영.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으라고 챙기는 엄마는 정작 자기 끼니는 아침 장사 끝나고야 먹었어요. 미영은 늘 그랬습니다. 딸은 먼저 챙기고 자신은 항상 나중이었죠. 반찬 가게 하나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가난했지만 도연은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며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28이 된 도연은 박재민을 만났습니다. 재민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우리 엄마 반찬 가게 하셔. 그래서 집이 좀. 그게 뭐 어때? 중요한 건 내 마음이지. 재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에 감동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의 삶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오정혜는 첫 만남부터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래, 친정이 반찬 가게라며? 네, 어머니. 에휴, 우리 재민이가 고생이 많겠네. 말끝을 흐리는 그 말투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속이 쓰렸지만 참았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 아들이면 좋겠네. 딸이면 좀 실망일 텐데. 오정혜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미소가 굳었어요. 더 힘든 건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졌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숨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도 셋 낳았어. 에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맷집이 없네. 오정혜는 늘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죠.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깨뜨렸을 때도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좋은 그릇을 안 써봐서 그렇다고 했고, 청소를 하다 허리가 아파 쉬고 있을 때도 가난한 집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매번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자, 아기 때문에라도 참자. 어느 날 도연이 배를 움켜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때 시누이 채린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언니, 표정 관리 좀 해. 보기 안 좋아.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바라는 거 아니지? 채린은 차갑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 주혁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 저녁 안 차려요? 배고픈데. 주혁아, 미안한데 오늘은 몸이 좀. 에이, 임신부도 밥은 해야죠. 우리 엄마도 임신하고도 다 했다는데. 도연은 힘겹게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저녁을 준비했죠. 남편만 돌아오면, 재민이만 오면 괜찮을 거야. 도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 재민만큼은 자기 편일 거라고요. 저녁 7시
재민이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피곤해. 나 좀 쉬게 해줘. 재민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삼켰어요. 힘든 건 나만이 아니겠지. 남편도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아가야, 우리 조금만 참자. 내가 태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도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정엄마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몸은 좀 어때? 응,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도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해.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도연은 그렇게 혼자 모든 걸 삼키며 살아갔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냉대, 남편의 무관심까지 전부요. 하지만 도연은 믿었어요. 아기만 태어나면 그럼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도연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남편 재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오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재민이 생일인데 당연히 우리 집에서 상 차려야지. 아침 일찍 와. 네, 어머니.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생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니. 손발이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날 밤 도연은 남편 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생일상 준비. 내가 몸이 좀 힘든데 간단하게 해도 될까? 엄마가 상 차리래잖아. 그냥 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데. 재민은 TV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엄마 미영은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새벽 4시 미영은 조용히 일어나 가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사위 생일인데 도연이 혼자 준비하게 할 순 없지.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힘들까. 미영은 냉장고에서 정성껏 보관해둔 전복을 꺼냈어요. 단골 손님이 제주도 갔다 와서 준 귀한 전복이었죠. 크기도 굵고 싱싱한 게 한눈에 봐도 비싼 거였습니다. 원래는 도연이 출산하고 먹으라고 아껴뒀던 거였어요. 괜찮아. 사위 생일이 더 중요하지. 도연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해줘야지. 미영은 전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칫솔로 껍질을 문질러 깨끗이 씻고 내장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었어요. 간장 양념을 만들어 은근하게 졸여내기 시작했죠. 장조림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산 소고기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간장에 졸였어요. 메추리알도 삶아서 함께 넣었죠. 달콤 짭짤하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도록 정성껏 졸였습니다. 잡채를 볶기 시작했어요. 당면을 불려서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았습니다. 표고버섯, 당근, 시금치, 파프리카까지. 색깔도 곱고 맛도 좋게 간을 맞췄죠. 도라지는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초고추장에 묻혔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혔어요. 고사리나물, 콩나물까지 여러 가지 나물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각종전도 부치기 시작했죠. 애호박전, 감자전, 김치전, 동그랑땡까지. 기름에 지글지글 부쳐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9시. 미영은 서둘러 음식들을 정갈하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렸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 정도면 시댁에서도 흠잡을 데 없겠지? 우리 도연이 창피당하지 않게. 미영은 무거운 보따리 2개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곳. 도연이 사는 시댁 아파트 앞이었어요.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팔이 저릿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개의치 않았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재민이 생일이잖아. 엄마가 음식 좀 만들어 왔어. 내가 힘들까봐. 엄마, 그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서 내려와봐. 잠시 후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배가 불룩한 딸의 모습에 미영의 가슴이 찡했어요. 얼굴도 많이 부었고 걸음걸이도 힘들어 보였죠. 엄마,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새벽부터 하셨어? 괜찮아. 우리 재민이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 전복도 내가 출산할 때 먹으려고 아껴둔 거 넣었고, 잡채도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볶았어. 소고기 장조림도 만들고.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대접받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 오정혜가 현관 쪽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사돈 힘들게 또 뭘 이렇게 해. 그냥 오시지. 오정혜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얼굴은 달랐습니다. 미영의 낡은 운동화를 훑어보고 손때 묻은 보따리를 쳐다보는 눈빛. 그 안에는 고작 반찬가게 따위에서라는 냉소가 가득했죠. 복도 안쪽에서 시누이 채린과 시동생 주혁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친정어머니 오셨네요.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채린은 겉으론 웃었지만 주혁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어요. 미영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볼품없는 보따리를 보는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주혁도 한마디 거들었죠. 반찬 가게 음식이네요? 우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미영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죠.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창피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시댁에서 더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죠. 바빠서요. 음식만 드리려 왔어요. 가게 문 열어야 해서. 그럼 전 이만. 에이, 사돈 들어오시지.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오정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죠. 아니에요. 정말 바빠서요.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거든요. 도연아, 맛있게 먹고 몸조리 잘해. 미영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도연이만 행복하면 돼. 내가 조금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 한편 시댁 안으로 들어온 도연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조림, 잡채, 각종 나물, 전, 장조림까지 하나하나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보이는 음식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이걸 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오정혜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 입맛엔 좀 안 맞을 것 같긴 해. 뭐 그래도 먹어봐야겠지. 버리긴 아깝잖아. 채린이 킥킥대며 말했습니다. 형수, 친정 반찬가게 음식 맛이 어떤지 우리가 평가해 줄게요. 손님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우리도 손님 취급해 주세요. 주혁도 거들었어요.
저도 기대되네요. 반찬가게 실력이 어떤지. 사실 반찬가게 음식은 대충 만든다고 들었는데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땀 흘려 만든 음식을 출산할 때 먹으려고 아껴뒀던 귀한 전복까지 넣어 만든 음식을 이렇게 대하다니. 하지만 도연은 꾹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며 생일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조용히 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됐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생일 주인공 재민도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에 왔죠. 자, 우리 재민이 생일 축하해. 31살, 이제 진짜 어른이네. 오정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도연의 친정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친정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상에 올렸습니다. 윤기나는 전복조림, 색깔 고운 잡채, 정성스러운 나물들. 하나하나가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자, 다 됐어요. 어머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 앞에 앉았어요. 재민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죠. 우와, 맞네. 잘 먹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정혜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 냄새 뭐야? 오정혜는 전복조림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는 확 고개를 돌리며 손을 저었어요. 아우, 이 비린내 뭐야? 전복이 상한 거 아냐? 이런 건 치워. 어머니,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도연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오정혜는 듣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전복조림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도연이 급하게 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콰당, 전복조림이 싱크대에 그대로 쏟아졌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도연이 충격받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오정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식탁으로 가서 잡채 그릇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기름 냄새나. 다 치워야겠어. 콰당, 잡채도 싱크대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건 친정어머니가.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오정혜는 나물 그릇들까지 하나씩 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콰당, 콰당, 콰당.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이 차례로 쏟아졌어요. 장조림도 전도 모두 싱크대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방금 친정어머니가 새벽부터 만든 건데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오정혜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주워 먹어. 이런 싸구려 반찬을 우리 집 생일상에 올리겠다고? 반찬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우리한테 먹이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내 엄마가 뭔데? 고작 반찬 가게나 하는 주제에 우리 재민이 생일상을 이딴 식으로 차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오정혜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들을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잡채 몇 가닥, 나물들, 국물까지. 그럼 너나 처먹던가. 오정혜는 그대로 도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움켜진 음식을 도연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어요. 으악! 도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잡채가 머리카락에 엉키고 나물 국물이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간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오정혜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한 줌을 집어 도연의 어깨에 던졌습니다. 이게 내 수준이야. 반찬가게 딸 주제에. 임신 8개월의 도연은
그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배를 감싸 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은 바닥에 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머리에서 음식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옷에도 얼굴에도 온통 음식물 범벅이었죠. 시누이 채린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머, 완전 웃기네. 형수 저 꼴 좀 봐. 시동생 주혁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비웃었어요. 헐, 대박. 저게 며느린가 거지인가. 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이라도 찍으려는 듯 손을 움직였어요. 도연은 울면서 남편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말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재민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내가 저렇게 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보, 제발.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재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외면했어요. 오정혜가 팔짱을 끼고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앞으로 내 친정 음식 같은 건 우리 집에 들이지 마. 알았어? 반찬 가게 음식 따위 필요 없어.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아기도 엄마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도연은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엄마의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음식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앉아 있었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시집살이인가? 이게 내가 꿈꿔온 가정인가?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식탁 위에는 재민의 생일 케이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축하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케이크를 자르지 않았죠. 생일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도연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겨우 샤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카락에서 아직도 음식 냄새가 났어요. 아무리 감아도 간장 냄새가 가시지 않았죠. 재민은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도연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재민은 대답 없이 TV만 봤어요. 오늘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됐어. 피곤해. 재민은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정성들, 머리 위로 쏟아진 음식물들, 비웃는 시댁 식구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남편. 이게 맞나? 이게 결혼 생활인가? 도연은 정신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침실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의 휴대폰이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훔치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재민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미역국 맛없다며? 내가 끓여줄게 다 해.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다 해. 미역국?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침대에서 재민이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도연은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다혜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창이 떴어요. 자기야, 오늘 생일 축하해 못 봐서 아쉬워. 형님들이랑 있어야 해서 유유 미안. 괜찮아. 대신 다음 주에 제주도 가자 우리. 그래, 그럼 내가 예약할게. 자기 최고. 도연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뚝뚝 떨어졌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편 재민과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고급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드라이브하며 찍은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스크롤을 내릴수록 사진은 끝없이 나왔어요. 적어도 수십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달 전부터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었죠. 도연이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시기, 도연이 시댁에서 온갖 무시를 당하던 시기, 도연이 힘들다고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던 바로 그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도연은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욕지기가 올라왔어요. 변기에 엎드려 구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도연은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일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찼어요. 아기도 뭔가 느끼는 걸까요? 아가야, 아가야. 도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어떡해?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음식물을 뒤집어 쓰고,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바람까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가난하게 자란 게 죄인가? 반찬 가게 딸인 게 죄인가? 도연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 같았어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여자는 25쯤 돼 보였습니다. 도연보다 3살 어렸죠. 날씬하고 예뻤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재미는 웃고 있었어요. 도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환한 미소,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랑 있을 때는 언제나 피곤하다고 했잖아.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잖아.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메시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 마누라가 친정 음식 들고 왔는데 키읔키읔 엄마가 다 버림. 대박. 그래서 밥은? 굶었지 뭐. 나중에 너랑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도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은 오늘 일을 그 여자에게 자랑하듯 말했던 겁니다. 친정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버려진 일을, 도연이 음식물을 뒤집어 쓴 일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도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버렸죠.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뱃속의 아기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고 몸을 뒤척였어요.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도연은 배를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화장실 바닥에서 울었어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도연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진 밤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친정엄마 미영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어요. 새벽부터 음식 만들고 시댁까지 다녀오고 하루 장사까지 녹초가 된 상태였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도연 생각이 났어요. 잘 먹었을까? 시댁에서 좋아했을까? 우리 도연이 칭찬 들었을까? 미영은 뒤척이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음식 맛있게 먹었어? 응, 엄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 그냥 잘 먹었대. 도연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죠. 도연아, 너 혹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먼저 끊을게. 잠깐, 도연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미영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제 만든 음식들 많이 남았어요? 아니요, 다 가져갔어요. 사위 생일이라고요. 아, 그럼 잘 됐네요. 그 집에서 진짜 좋아했겠다.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했어요. 점심시간쯤 동네 아는 언니 한 분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미영아, 너 어제 사위 집 다녀왔다며? 응, 왜? 도연이가 괜찮대?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그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도연이 시어머니가 음식을 다 버렸대. 쓰레기통에. 뭐?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도 도연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도연이 머리에 음식을 부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무슨. 미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안해. 나도 확실한 건 아니고 동네 소문이. 그냥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니가 나간 후 미영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도연이 머리에.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은 가게 문을 잠그고 뒷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미영은 벽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연 주려고 얼마나 아껴가며 했는데. 전복은 도연이 출산할 때 먹으라고 보관해 둔 거였어요. 비싼 거라 쉽게 구할 수도 없었죠. 그걸 사위 생일이라고 기쁜 마음으로 넣었는데 그걸 버렸다고. 미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도연이는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미영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줘.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나 좀 쉴게. 미영은 휴대폰을 꽉 쥐고 또 울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재미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직 남편의 바람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도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이혼 상담 변호사, 임신 중 이혼, 위자료 청구, 바람 증거,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아기 아빠 없이 키울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도연은 변호사 상담 예약 사이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가야. 엄마가 우리 지켜줄게. 그 다음 날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반찬 가게에 손님이 평소보다 많이 찾아왔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죠. 사장님, 인스타 보고 왔어요. 네, 인스타요? 어제 누가 올린 사진 보고 완전 먹고 싶어서요. 잡채랑 전복조림 있어요? 미영은 이해가 안 갔지만 일단 음식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사장님, 저도 인스타 보고 왔어요. 저도요. 여기 정말 맛집이라며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일하는 옆 가게 사장님이 달려왔어요. 미영 씨, 인터넷 봤어요? 난리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인스타그램 화면이었어요. 한 음식 블로거가 올린 사진. 미영의 가게에서 산 반찬들이었죠. 진짜 인생 반찬집 찾았다. 이 정성 봐. 이 맛 봐. 서울 온 김에 꼭 들러야 할 곳. 사진에는 잡채, 전복조림, 나물, 전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좋아요가 3,000개, 댓글이 수백 개. 대박 어디예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팔로워 수가 7만 명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32만 명. 각종 음식 블로거들이 방문했습니다. 유튜버들도 왔어요.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죠. 이 집 진짜 맛집 인정. 사장님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정성이 다른 집이랑 달라요. 미영의 가게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저희와 프랜차이즈 계약 의향 있으신가요? 네. 프랜차이즈요? 네, 저희가 투자해서 전국에 체인점을 내고 싶습니다. 사장님 레시피로요. 미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 판매 같이 해보시죠. 저희가 마케팅 다 도와드릴게요. 주문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문자도 카카오톡 메시지도 폭발했어요. 미영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야 할 판이었죠. 한 달 후, 미영의 통장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금액이 찍혔습니다. 매출이 10배로 뛰었어요. 아니, 20배였죠. 미영은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딸이었어요. 도연이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지. 출산 준비물도 사주고. 미영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성공이 딸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댁 사람들이 곧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걸,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임신 10개월에 접어들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죠. 배는 더욱 불러왔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이혼 서류도 준비했죠. 남편의 바람 증거도 모두 저장해뒀습니다. 아기만 낳으면 그때 말할 거야. 한편 시댁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 세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여보, 이거 큰일인데. 가산세가. 시아버지는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날아왔거든요. 오정혜는 불안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죠. 얼마나 나온다는 거예요? 7천만 원. 아니, 이자까지 하면 억 단위야. 뭐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민의 회사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박재민 씨 이름이 있습니다. 재민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저요? 왜요? 실적이 좋지 않아서요. 다음 달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재민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혜였어요. 재민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다혜야, 나 지금. 오빠, 나 할 말 있어. 다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무슨?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나 밀어주는 CEO분. 그분이랑 사귀기로 했어. 뭐?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오빠도 알잖아. 나 원래 확실한 사람 좋아한다고. 다혜야, 잠깐만. 그리고 오빠, 요즘 회사 위태롭다며? 나 불안정한 남자는 싫거든. 미안. 그럼 잘 지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민은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도 위태롭고 여자친구한테도 차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죠. 그 다음 날 오정혜는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동창 모임이었어요. 친구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죠. 오정혜도 억지로 웃으며 앉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뭐 별일 없지. 며느리는 잘 있어? 오정혜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짜증이 났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진짜 수준이. 에휴. 왜? 무슨 일 있어? 친정이 반찬 가게 하는 집이라 그런지 뭐랄까 세련되지 못하다고 해야 하나. 오정혜는 도연을 깎아내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라도 체면을 세우고 싶었죠. 그래도 착하면 됐지. 착하긴. 사돈도 반찬 가게나 하고. 수준이 딱 거기까지더라고. 오정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친구가 휴대폰을 보다가 말했어요. 잠깐만. 너희 며느리 친정이 반찬 가게라고? 응, 왜? 혹시 이 집 아니야? 친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전국 브랜드로 SNS로 대박난 기적의 반찬집. 사진에는 미영의 가게가 나와 있었죠. 손님들이 줄 서 있는 모습, 인터뷰하는 미영의 모습까지. 오정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아, 나도 이 집 알아. 요즘 완전 난리잖아. 전국에서 주문 들어온다며? 프랜차이즈 계약도 했다던데? 진짜? 대박이네. 월 매출이 얼마래? 몇 억 단위라던데? 대기업에서 투자 제안도 들어왔대. 와, 부러워라.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오정혜는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너 진짜 운 좋다.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었으면 좋지. 나중에 도움 많이 받겠네. 사돈도 진짜 대단하신가 봐. 맨 땅에서 이렇게 키우다니.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반찬 가게나 하는 집이라고 무시했는데. 언니, 안색이 왜 그래? 아, 아니야. 괜찮아. 오정혜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뒤집어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정혜는 휴대폰으로 미영의 가게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쏟아져 있었어요. 매출 상승, 프랜차이즈 계약, 온라인 판매 시작. 이럴 수가. 오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반찬 가게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한편 신우이 체리는 친구들과 카페에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말했어요. 야, 너희 형수 친정 반찬 가게 아니야? 응? 뭔데? 이거 봐. 요즘 완전 핫하던데? 대박 났다며? 체리는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헐, 진짜네? 너 몰랐어? 너희 형수 완전 금수저 될 판인데? 재산 엄청 늘어날 거야. 체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집안이 떼돈을 벌고 있다니. 나도 형수한테 잘 보여도 나중에 좋은 거 얻어먹을 수도 있잖아. 친구들이 웃었지만 체리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 주혁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 선배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 선배 하나가 말했죠. 야, 주혁아. 너희 형수 친정 반찬 가게 완전 대박 났다며? 네. 무슨 소리예요? 몰라. 기사 떴던데. 요즘 핫플레이스야. 나도 가보려고. 주혁은 얼른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기사가 가득했어요. 와, 이 정도일 줄은. 부럽다. 형수 잘 만났네. 나중에 크게 한턱 쏘라고 해. 주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반찬 가게 음식이라며 비웃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형, 저 먼저 갈게요. 주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시아버지는 세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재미는 구조조정 얘기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오정혜는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에 표정이 굳어 있었고, 채린과 주혁은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오정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도연이 친정 반찬 가게 요즘 잘 된다던데. 네, 대박 났대. 전국구로. 재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기사 검색해봐. 다 나와. 재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죠. 화면에는 장모님 미영의 사진이 가득했어요.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 가게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 프랜차이즈 계약서 사진까지. 이게.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가 잘못 건드렸구나.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틀 전, 도연은 가방 하나를 들고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이 오늘 올 거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도연아, 왔구나. 오정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탁 놓았죠. 이게 뭐야? 재민이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뭐? 재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정혜도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이혼하겠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도연아, 잠깐만. 그리고 이건 위자료 청구 서류입니다.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위자료? 무슨 소리야? 남편분의 외도 증거입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재민과 다혜가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레스토랑, 키스하는 사진까지. 이게. 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오정혜가 서둘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습니다.
도연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해. 오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숨이 섞여 나왔어요.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거 알아. 내가 너무 심했지. 이제 아시나 보네요. 도연은 냉소를 띄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은 현실이야. 다시 생각해봐. 싫습니다. 도연아,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정혜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죠. 그저 며느리 친정의 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어려워. 아빠 세금 문제도 있고 재민이도 회사에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재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김도연.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쉽지 않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해? 재민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실수했어.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제가 임신해서 힘들 때 당신은 다른 여자랑 호텔 가고 여행 다니셨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애도 있잖아.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아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도연은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당신들 집안에 절대 들이지 않겠어요. 뭐, 호적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제 성을 따르게 할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돼?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제 아이입니다. 당신들과는 상관없어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필요 있습니다. 친정 반찬 가게 잘 된다고 이러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제 친정 일입니다. 당신들과는 무관하죠.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건 인정해. 근데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머리에 음식을 부어요? 가족이 친정 엄마를 무시해요? 가족이 바람을 피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쳐다봤어요. 시누이 체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체린 씨. 네. 체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바라냐고. 그건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체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시동생 주혁을 봤습니다. 주혁 씨도요. 형수님. 주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 음식 맛없다고 하셨죠?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죄송합니다. 주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 드셔도 되니까요. 도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도연아. 오정혜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연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제 친정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 없으셨죠? 새벽부터 만든 음식 버렸는데. 그건 사과 안 받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요.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 쓰레기통에 버린 거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재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정혜는 멍하니 서 있었죠.
채린과 주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오정혜를 쳐다보며 말했죠. 내가 반찬 가게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그 집이 우리보다 잘 사는데 어떡하게? 그건 오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위자료까지. 내가 바람 피워서 그렇지. 시아버지가 쏘아붙였습니다. 회사도 잘릴 판인데 위자료까지 내면 우린 끝이야.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오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시댁을 나온 도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자유야. 도연은 눈물을 닦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도연아, 어디야?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 뭐? 미안해, 엄마. 걱정 끼쳐서. 근데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도연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갈게.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 어서 와.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3kg 200g의 예쁜 아기였죠. 우리 공주, 엄마 딸. 도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정엄마 미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아, 정말 수고했어. 우리 예쁜 손녀. 엄마, 이름 민서로 지을게요. 김민서. 좋은 이름이다. 우리 성 따라서.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사이 친정엄마의 반찬 가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전국에 23개의 점포가 생겼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주요 도시마다 하나씩 매장이 들어섰죠. 온라인 판매도 폭발적이었어요. 하루에 수백 건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매출은 수십억 원. 미영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금액이었죠. 사장님, 이번 달 매출 보고 드립니다. 벌써 50억 넘었습니다. 50억? 미영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출산 후 회복하자마자 엄마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브랜드 마케팅 쪽 맡을게요. 도연아, 내가 괜찮겠어? 아기도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도연은 브랜드 모델 겸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을 이끌었죠. 엄마의 정성, 우리 집의 맛. 도연이 아기를 안고 찍은 광고 사진.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죠.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이 집 반찬 먹으면 엄마 생각나요. 우리 애기도 이 집 반찬 좋아해요.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잡채 포장이요. 저는 전복조림이랑 장조림이요. 사장님, 이 집 반찬은 정성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데는 못 먹어요. 맞아요. 우리 남편도 여기 반찬만 찾아요. 손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뿌듯한 마음으로 음식을 포장했어요. 그날 새로운 강남 본점 오픈일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올라갔어요. 미영의 정성 본점. 미영과 도연 그리고 아기 민서. 셋이 함께 간판 앞에 섰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미영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도연아, 우리 여기까지 왔네. 네, 엄마.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야. 모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기 민서도 까르르 웃었어요. 사진기자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그 사진은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동네 반찬 가게에서 전국 브랜드로 모녀의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재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구조조정 명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죠. 위자료도 법원 판결로 확정됐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재미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시아버지의 세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산세까지 합쳐 1억 5천만 원. 집을 팔아야겠어.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집을요? 오정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 세금 안 내면 압류당해. 결국 살던 아파트가 매물로 나갔습니다. 부동산에 금매 딱지가 붙었죠. 오정혜는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너희 집 아파트 판다며? 사돈 집은 대박 났는데 너희는 왜 그래? 뒷담화가 들렸어요. 오정혜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시누이 체리는 취직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10군데가 넘는 회사에서 떨어졌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죠. 체리나, 요즘 왜 연락 안 돼? 미안, 나 좀 바빠서. 너 형수 잘못됐다며? 소문 다 들었어. 친구들은 하나둘 체린을 멀리했습니다. 체리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울었어요. 시동생 주혁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이 안 됐어요.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죠. 선배들에게 연락해도 다들 피했어요. 결국 주혁은 고시원에 혼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재미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미영의 정성. 오늘 강남 본점을 오픈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장모님과 함께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재미는 라면을 먹다 말고 TV를 껐습니다. 내가 다 놓쳤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다시 한 번만. 하지만 문자는 차단돼서 전송되지 않았죠. 발송 실패. 재미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오정혜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갈 짐을 싸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머릿속에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음식물을 머리에 뒤집어 썼던 그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정혜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새 아파트 거실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옆방에서는 엄마 미영이 요리를 하고 있었죠. 도연아, 밥 먹자. 네, 엄마. 도연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우리 도연이 많이 먹어야지. 모녀는 마주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도연은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살. 아기 민서가 방에서 옹알이 소리를 냈어요. 도연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엄마 왔어. 도연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미영도 다가와 손녀를 쓰다듬었죠. 우리 민서,
엄마랑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성과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한 모녀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